여러분, 이제 더 이상 MRI, 도수치료, 영양제는 실손보험이 안 됩니다. 심지어 자부담률도 최대 50%로 늘어나는데 기존 가입자분들 중 절반 이상은 강제 전환되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바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보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변경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전처럼 병원에 가셨다간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2014년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강제 전환 대상자입니다. 후기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어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데요. 강제 전환 대상자가 아닌 2013년 12월 이전 가입자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이 있기도 하고요. 추가로 정부에서 1, 2세대 가입자들의 자기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개편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핵심 내용 2가지와 앞으로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내용, 도수치료, MRI, 비급여 영양제 등의 항목은 더 이상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은 대표적인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으로 그동안 보험사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를 왜 정부에서 대변하냐는 의문점이 생기시죠?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급여, 비급여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녀오면 병원비를 100%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필수적인 치료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죠. 이 비용을 급여라고 하고 각 치료의 가격도 건강보험에서 정합니다. 건강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인데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치료는 비급여라 하고 가격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는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 일부 병원들이 매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해왔는데요. 실손보험에선 비급여도 보장이 되니 일부 환자들은 이를 악용해 의료 쇼핑까지 하는 등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MRI 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다 해도 기본적인 진찰료나 검사료 항목들은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다닐수록 급여 지원이 늘어나니 건강보험의 손해도 같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과잉진료의 주범인 MRI, 도수치료, 영양제 등의 비급여 치료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직접 가격 통제를 하면서 실손보험 보장도 아예 제외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급여, 비급여,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핵심 내용, 이젠 질환의 중증, 경증을 구분해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중증, 경증 질환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보장해 줬었는데요. 5세대부터는 암, 뇌, 심장 등의 중증 질환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해주고 경증 질환자의 자기 부담률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과 보장 내용이 동일한 중증 질환자는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증 질환자의 급여부터 살펴보면 입원은 기존과 동일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자기 부담률을 적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건강보험 자부담률이 20에서 60%이니 실손보험도 최대 60%까지 자부담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 출산의 급여료비는 보장하는 것으로 조금 확대되었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자부담률이 50%까지 늘어나는데요. 이에 더해 보장 한도는 연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고 기존엔 없던 이번 회당 한도 300만 원이 추가되어 보장이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가성비 최고였던 실손보험이 이렇게까지 보장이 축소되니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장이 축소되었어도 여전히 실손보험은 필수인데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그대로이기도 하고 경증질환 보장이 축소된 만큼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임신 출산까지 보장 범위가 추가되고 가입 가능 연령도 90세로 연장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4세대 실손이라도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전환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면 당연 최대한 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환하면 지급될 전환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될수록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보험들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보험들론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입원 통원 일당 등이 있는데요. 모두 입원이나 수술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보험들이죠. 수술비 보험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뤘으니 해당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꼭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